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일 계속 추위가 연속으로 되고 있는데 다들 건강하신지 걱정입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울신TV 에브리모닝 뉴스 코멘트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옥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옥순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부산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또 전국 투어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주로 이제 목회자 10만 목회자 쉽게 말하자면 단합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전국의 시민을 상대로 지금 이제 서울역, 부산역, 또 대구역, 그 다음에 전주역, 대전역 이렇게 이제 또 부산부터 시작해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어젯밤에 부산에 내려왔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지방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산역에서 1시부터 이제 저희들이 집회를 하게 되는데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부산역으로 모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이 3월 9일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전국에 집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혁명당 우리 정광훈 대표를 비롯한 우리 국민혁명당 당 위원장들이 같이 순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어제 아시다시피 안철수가 그야말로 자기가 제안한 후보 단일화에 대한 국민 경선제 때문에 이분이 이제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당에서 미적미적 일주일을 끌었습니다.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당에 저는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야당의 후보로 나온 윤석열 후보도 그 밑에 참모진들 이준석 같은 이 피라미 아이들이 계속 단일화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에게 조언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1000% 잘못됐습니다. 다능코 얘기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바로 윤석열 후보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준석이 그 밑에 참모들 얘기를 일정 부분은 듣지만 결정적인 이 결단은 윤석열 후보가 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동아일보 칼럼에서 여러분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교만의 늪에 빠져 대의를 잃지 말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압박적인 기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와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나라로 여기 온 것만 해도 이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매우 고통에 고난에 지내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재인 일당들의 내로남불 이 교조주의 이것을 반드시 바꿔야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철수가 소수 비록 지지율이 5%밖에 안 된다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는 안철수 후보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자유우파 그리고 지금 그 중간지대에 있던
솔직히 말해서 진보 세력들, 또 좌파 세력인데 이 좌파 세력에서 지금의 좌파들에게 아주 실물을 느낀 이런 세력들을 다 끌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잘 들으세요. 저는 당신은 검찰총장을 해서 국가의 녹을 먹고 수십 년간 일을 해봤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완전히 무보수로 이 국가의 위기를 보고 19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뛰어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안철수 후보가 단 5%밖에 되지 않더라도 안철수 후보를 끌어안는 것이 국민들의 모든 감정을 한 목표를 향해서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이제 문재인 일당들의 권력은 한두 달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통합할 줄도 모르는 그런 정치인은 국민의 마음을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윤석열에 대한 비판이 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문재인 정권에 실물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야당 후보까지 안철수와 단일화하지 않고 만약에 정권 교체가 없어진다면 윤석열이는 없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저 국민의힘 안에 공작 정치를 벌이고 있는 이준석 같은 인간, 이는 안 됩니다. 자, 유승민이하고 윤석열이가 만났어. 이 윤석열이와 유승민이 만나도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집단들입니다. 자기 주군을 몰아내는데 탄핵으로 몰아낸 이 유승민이 이준석 같은 놈을 믿고 윤석열이가 대권 후보를 이끌어 간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안철수를 끌어안아 가지고는 손해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 손해를 느끼는 놈은 이준석입니다. 안철수가 들어오면 다음에 자기 행보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안철수에 대해서 비토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 부산역에 왜 오겠습니까? 왜 우리가 전국을 왜 투어하겠습니까? 정광훈 대표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지금 보름 가까이 2주 동안 전국을 투어하는데 왜 하겠습니까? 오직 목표는 정권 교체. 문재인 일당들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보수를 받습니까? 지금 이 야당은요 당장 없어져야 될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자들이 잘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네들 뒤에서 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야당과 지금 우리 사회단체하고는 완전히 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야당 국민의힘 저 이준석 유승민 같은 놈들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대통합을 이루려면 안철수 그 대후보와 그리고 이 좌파의 이념에 전도되지 않는 진보 좌파들은 무조건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안철수를 끌어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진보 정권의 김대중 노무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이 문재인이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를 저 문재인은 청와대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 권력의 속성들도 알고 또 자신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대한민국을 재단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하성 같은 놈은 대한민국의 소득주도 성장 이거는 있을 수 없는 150년 전에 이미 폐기된 정책을 꺼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왔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정권을 맡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 이 문재인 일당들이 가장 대한민국의 이 정책에서 나라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지금 저 중국 짱깨들에게 산불 정책 아닙니까? 이 산불 정책은 여러분 사드 추가 배치 반대, 불가,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불참, 한미일 삼각동맹 불가, 이 약속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바로 저 중국의 짱깨들에게 했습니다. 저 시진핑 짱깨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친중 친북주의로 간 이 문재인 일당을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나라를 이끌고 오면서 이제 사실상 저들은 끝나가는 막판입니다. 여기에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윤석열 후보 듣고 있나? 당장 안철수를 끌어안아야 돼. 안철수를 끌어안지 않으면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를 끌어안고 둘이 손을 높이 올리는 순간 문파를 지지했던 그 세력 빼고는 전부 다 정권 교체에 72.9%가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는 윤석열이가 절대 이뻐서 뽑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고통을 준 윤석열 후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대안이 없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의 앞에 우리는 지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에서 윤석열 교만의 늪에 빠져 대의를 잃지 말라, 이 뜻이 뭐냐? 바로 안철수와 통합하라는 겁니다. 단일화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이거 믿지 마라. 이거 믿지 마라. 당신 지금 교만에 빠지면 그 순간 패망한다. 여러분 이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문재인 일당들이 중국하고 지킨 이 산불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미일 동맹은 다 최악의 상황에 와 있고 우리가 겪지 못할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을 여러분들이 호락호락 우리가 봐왔지만 결국은 그 호락호락 본 결과가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안철수도 자기가 원하는 그 국민 경선제 여기에 지금 지지율이 처음에 15% 16%까지 가다가 지금 8%입니다. 안철수도 양보를 하고 윤석열이는 끌어안고 그래서 윤석열이 교만의 늪에 가지 말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문재인 정권이라면 정말
싫습니다. 너무도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문 정권은 우리 국민들을 농락했던 그 고통과 아픈 세월을 윤석열이는 두 분 다시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그동안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문재인은. 자, 문재인이가 지금까지 문재인을 반대하는 세력에게 적폐청산이라고 도대체 그 굴레를 씌워 낱낱이 제거를 해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저도 엄청난 희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번영을 지켜준 한미 동맹을 완전히 경시하고 북한이라는 환상에 빠져가지고 저 중국과 기울어진 외교적 외치, 현실이 안 맞는 편가르기, 그 정책을 저 문재인 공산주의자는 그 정책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내치, 그러면서도 정치도 경제도 방역도 저 일당들은, 저 청와대 문재인 일당들은 자신들이 잘해왔다고 정신승리에 빠진 이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기 위해서는 윤석열은 안철수와 후보 단일화를 하고 절대 교만에 빠져서는 대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서 잘못되면, 윤석열이와 안철수가 잘못되면, 교만에 빠져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환상에 있으면 여러분 조선 후기에 아픈 역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재인 일당들, 여러분 이 정권이 정말 얼굴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대한민국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내로남불, 콩크리트 납작. 이제 여러분 조국 사태, 저 도덕년 윤미향 사태, 법무부 수장 완장찬 추미애 같은 년, 이런 윗선에 또 한 놈 더 생겼어. 이번에 뭡니까 윤미향과 똑같은 놈, 김원웅이 같은 놈, 강북 회장, 이런 자들이 여러분 내로남불 정권의 뒷배, 바로 저 연놈들을 밀어주고 있는 두목이 누구냐? 바로 청와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저 공산주의자입니다.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여러분 역대 어느 저 청와대 지도자들보다 대놓고 정치를 보복으로 일삼아 왔고, 그 보복으로 일삼아 온 것을 가지고 노무현 비극적인 일을 겪고도 이 문재인 일당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자신들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반대하고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이 연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이 정치의 문화를 적폐로 몰아가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는 자신들의 정신적인 이 상태가 완전히 남 얘기하듯이 자신들의 그 멘탈적인 행위에 우리는 치를 떨고 있지 않습니까? 전 치를 떨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3구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시대의 정신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이것을 반성하지 않고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적 수준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깨달아야 돼요. 저희들이 이렇게 다니는 건 국민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심각한 도탄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이 거대한 항공모함이 지금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이 기울어진 항공모함을 제대로 받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균형을 잡게 오려면 기울어진 것을 균형 잡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주권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또 늪으로 빠질 수도 있고 저 늪에서 정상적으로 기어 올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3구 시대 정신은 자명합니다. 3구 시대 정신은 자명합니다. 이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뻔히 보이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게 하는 과반수 국민의 염원입니다. 정권 교체가 여러분 국민들의 정권 교체가 지금 연장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국민을 태운 이 상두마차가 어기적대고 윤석열과 안철수가 어기적된다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리 말이 여러분 각자 다른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 마차에 탄 승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있습니다. 아마 안철수 쪽에서도 계산을 하고 어제 안철수가 내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은 반반입니다. 윤석열이를 더 높이 지지율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 사람과 안철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시소 게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안철수가 여론조사 단일화 이 최후 통첩이 그 제의였기 때문에 유권자의 역선택을 노려 대선 주자 지지율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안철수의 3배, 4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여론조사 단일화를 시쳇말로 제안했다면 그것은 좀 아니다. 안철수도 양보해야 됩니다. 절대 양보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안철수는 쉽게 말하면 도둑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안철수도 이 험난한 정치판에 들어와서 문재인 정권에게 10년 저 서울시장 성추행당 박은순이에게 10년 동안 농락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가 정치를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어제 안철수가 저렇게 던진 것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기의 그 주가 지지도를 더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방법이다. 공학적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 투표 용지 들어가기 전까지 아직도 이번 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가 미리 선제적으로 판을 던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도 어떻게 됐든 자기가 정권 교체는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그렇게 뭐 권력을 내가 휘두르겠다 이렇게 할 사람도 아닙니다. 일단 반듯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안철수입니다. 저는 안철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서울시장 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 좌파 정권의 민낯을 다 봤기 때문에 안철수는 절대로 정권 교체에는 힘을 모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던진 발언은 안철수의 최고 수위를 던진 겁니다. 난 끝까지 가겠다. 그러나 정권 교체에도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뉘앙스를 던진 거예요. 자, 이번 주에 반드시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를 끌어안으면서 이 문제에 대단원을 내려주고 둘이 손을 잡고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포즈를 취해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을 합니다. 이제 응답은 윤석열이가 해야 됩니다. 안철수가 단일화의 제의, 물론 철회마저도 안철수가 철회할 수 있는 그 환경은 저 이준석이 같은 놈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반드시 이것을 명심하시고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윤석열, 당신이 그런 밑에 잔챙이들하고 거기 기웃거리지 말고 당신이 직접 응답해라. 안철수의 뜻이 이겁니다, 여러분. 안철수가 단일화, 철회 이것도 다 윤석열이의 응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윤석열이가 가타부터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정치 신인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옆에 당내 국민의힘 당내에 이준석 같은 피라미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안철수가 통합해서 이 안에 들어오면 다음에는 안철수가 이 권력의 헤게모니를 그나마 또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니까 이준석이 같은 놈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계속 연막을 피우는 겁니다. 또 물타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준석이 같은 거는 두 번 다시 정치판에 발을 못 디디리게 자유우파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반드시 저 윤석열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윤석열 후보는 넓은 포용력으로 반드시 안철수를 끌어안도록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 문재인 일당들이 집권 세력의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늪에 빠져 있듯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도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절대 안 된다.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다.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다. 지금 윤석열이가 단일화 하고 싶어도 이 밑에 세력들 때문에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전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스타일은 가만 보니까 바로 단일화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윤석열이를 이렇게 대권 후보까지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 문재인 일당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저 박근혜 탄핵파들이 66명이 윤석열이 옆에서 이준석이 편을 들면서 단일화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가 이해창 짱나고 노무현 짱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홍준표 짱날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때 안철수, 유승민 이 자들이 단일화 했으면 너끈히 뛰어넘고 남았죠. 그런데 그 지지율이 지금까지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철수 지지율 보세요. 8%밖에 안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더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빠져나가는 세력들이 윤석열이한테 온다는 보장이 100%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중대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국민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지 말라. 윤석열 후보 잘 들으세요. 우리는 윤석열 후보의 이 박근혜 탄핵으로 우리는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고통, 국가 모든 판을 뒤집어 엎은 이 문재인 정권에 지긋지긋합니다. 이것만 해도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에게 정말 사과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안철수와 단합하지 않고 대의를 잃으면 윤석열이는 없습니다. 정권 교체 없으면 윤석열이는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꼭 저희 엄마 방송, 아니지, 이 오일신 방송을 윤석열에게 전달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의 이 피 끓는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전국을 떠돌이같이 돌아다녀야 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정치꾼들 때문 아닙니까? 정치꾼들. 저 국회 300명 이놈들 때문 아닙니까? 나라를 망조로 들게 하는 놈들이 바로 저 송영길, 김태현, 추미애, 조국 이런 놈들이 머리에 전부 다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물이 들어있는 놈들이 아니고서야 나라를 이렇게 망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권력이요 천년만년 가요. 불과 길어봐야 10년이에요. 저렇게 해서 어떻게 백성들이나 지 자식들에게 나라를 망쳐놓으면 그 자식들이 이 나라에 살 수 있겠습니까? 꼭 깨닫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 정신 차리세요.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정권 교체 없이는 윤석열이 같은 업무는 없다. 그런 인물은 없다. 반드시 이것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놀랍게도요, 홍준표 대표가 야권 단일화 무산 유감 또 유감 정권 교체해야 하는데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기가 막히죠. 자, 홍준표 대표가 어제 이제 안철수가 이렇게 이제
정권 교체에 안철수가 이제 완전히 지금 자기는 백의종군 하겠다는 식으로 가니까 이 큰일 났어요. 홍준표 대표가 그래도 어른 아닙니까? 응?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걸 보고 큰일 났다.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안철수가 내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참 유감스럽다. 유감 또 유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자, 홍 의원이 어제 SNS를 통해서 야권 단일화가 무산된 점에 정말 유감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는 반드시 돼야 하기에 더더욱 유감스럽고 안 후보는 완주 선언 아니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좋은 일을 시켜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홍준표가 바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역시 정치의 백전노장 홍준표가 그나마 이렇게 얘기를 던지는 것은 앞으로 아직도 시간이 28일까지 있으니까 투표 용지 인쇄 들어가기 전에 안철수의 그 길을 또 윤석열 야당 후보와 길을 이 홍준표가 지금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철수가 과연 이재명이한테로 갈까요?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안철수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반듯한 사람입니다. 또 본인도 반듯하게 가려고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동안 정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저 좌파들이 계속 안철수를 띄우지 않았습니까? 하다못해 중선임까지 법륜인지 뭔지 그렇게 이 안철수를 띄워 법륜 저 자체도 저는 자익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의 이 반듯한 마음을 홍준표가 따뜻하게 지금 맞이해주고 있으니까 아직도 기회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고 윤석열 후보께 일주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지적을 했고 또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인 윤석열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 홍준표가 그렇게 밝혔어요. 전 잘했다고 봅니다. 꾸짖습니다. 윤석열을 꾸짖는 거죠. 홍준표도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출신에서 대선배가 윤석열에게 야단치는 거 맞죠, 어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다. 후보 단일화 제안을 거둬들이고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안철수 후보가 10%가 지지율이 10%가 안 나오면 선관위에서 어떤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8%거든요. 여기서 더 빠져가서 내려가면 안철수 후보도 일주일 이 마지막 투표용지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두 야당 후보가 쉽게 말하자면 벼랑 끝 전술로 두 분이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가고 있습니다. 벼랑 끝 전술. 이 벼랑 끝 전술을 가장 많이 쓰는 우리의 적
북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유우파 안에서 야당 후보들이 이 벼랑 끝 전술을 써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8% 여기서 지지율이 더 빠지면 안철수 후보의 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약해진 것을 제1야당 이 윤석열 후보가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그 길을 좁게 주면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더 넓은 마음으로 안철수 후보님, 자, 우리 단일화합시다. 안철수 후보님 절대 섭섭하지 않도록 제안하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래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때 안철수 후보가 딱 단일화 밀어주고 지금 그 서울시장 그 비서관 한 분 들어가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의 사람을 심어놨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이준석 같은 놈을 내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잘 들으세요.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그 속에 윤석열 후보는 새로운 정치, 저 구태연한 저 정치꾼들을 다 몰입에 몰아내고 야당 후보로서 정치판을 새로 신선하게 짜가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를 받아들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안 후보가 자기 부인이 코로나에 걸려 있잖아요. 이제 완쾌돼가지고 퇴원을 했는데 그 탈진 상태의 의료진들에게 힘을 보태자는 김 교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의료봉사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을 부인과 함께 한다. 지금 전국에 이 안철수 후보가 그 버스 있잖아요. 이번에 버스 사고로 두 분이 목숨을 잃고 한 분이 지금 중태에 있는데 그 개조된 그 안철수 버스가 다 폐기됐습니다. 18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18대가 다 폐기됐습니다. 왜? 엄청난 이 버스 그 개조를 통해서 위반을 하다 보니까 이 버스가 사람을 2명을 죽이고 1명이 중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것을 또 이용한다 그러면 안철수는 안 되니까 버스를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조금만 손을 내밀면 안철수 후보가 덥석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단일화가 돼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권 교체에 안철수도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윤석열 후보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주기를 피 끓는 심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홍준표가 어떤 식으로든 이 무산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산역 광장으로 많이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이번에는 정말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았는데요. 제가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야당 후보가 거리두기 완화 찬성 63% 반대 20%
24%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뭐 야당 후보로서 이 거리두기 이거 이제 그만하자. 자, 아마 자기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것을 해체할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자 거리두기.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거리두기 일부 완화에 대한 찬반이 일어났습니다. 자, 찬성이 62.7%입니다. 반대가 여러분 24.1%입니다. 자영업자는 찬성이 71%입니다. 해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사기, 방역, 정치 방역. 대한민국을 죽이는 저 문재인 일당, 저 정은경, 보건복지부 이 연놈들, 우리 국민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자영업자들 다 죽이고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시킨 이 문재인 사기 정치방역 보건복지부 박능우 정은경 저 연놈들까지 모조리 다 검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이미 고발이 돼 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해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성이 71%입니다. 자영업자가 71%. 브루칼라 71.6%. 노동자들도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화이트 칼라 64.6%. 가정주부 54.5%. 학생들은 63.0%가 찬성입니다. 이제 거리두기 해체하라고. 지금 전 세계가 다 해체했거든요. 이건 감기 수준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 보십시오, 여러분. 자영업자 20%, 브루칼라 15%, 화이트칼라 25.9%, 가정주부 26%, 학생이 31%. 여러분, 이거 전체 다가요. 찬성이 62.7%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사기 방역, 정치 방역, 가짜 방역이다.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세월호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 20 몇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정치 방역 사기 방역으로 죽은 사람이 거의 2,5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문재인 일당들이 화이자 백신 주사 맞고 죽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죄 없는 사람 넣었죠? 문재인, 박능우, 정은경 이 연놈들은 감옥에서 평생을 종신형을 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문재인은 반역자로 총살입니다. 헌법에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로 우리 국민을 속이고 우리 정말 아까운 목숨들이 예방주사 맞고 다 백신 패스 이 주사 맞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은경 전현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능우 이름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기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저 조선족 60만 명이 대한민국에 넘어오지도 못하도록 조기에 항공에 모든 폐쇄를 했으면 우리나라는 청정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놈들이 이 코로나를 확대시키는데 앞장서 온 연놈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얼마나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처먹고 2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다 무너뜨리고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려는 이 문재인의 프레임에 우리 국민들이 다 속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속지 않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얼마나 사기선지인지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됐어요. 다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 여러분 보이시죠?
반대는 조금밖에 안 돼요. 찬성이 압도적입니다. 100을 놓고 봤을 때 71%가 다 이 폐쇄 이거 다 끝내라는 겁니다. 종식시켜라 이 말입니다. 자영업자가요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문재인 일당들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저끼리 통과시켰어요. 이 돈을 이제 막 뿌립니다. 300만 원씩. 근데 여러분 이 300만 원 한 번 받아가지고 그거 쓰는 게 옳아요? 아니면 이 거리 해체, 코로나 방역 폐쇄 이게 전부 해체시키고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까? 장사하는 것이 이분들의 살 길입니다. 사람들 다 죽여놨어요 지금. 근데 저는 다음 정부는 이 코로나 방역 해체시키면요 장사고 뭐고 더 잘되면 훨씬 지금의 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지. 우리가 그동안 저들에게 속아온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양성이라 그래갖고 그 병원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저희 남편이랑 병원에 들어가서 12일을 있는데 제가 5일 만에 저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5일 만에 내가 이 코로나 이거 다시 한번 검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5일 만에 여러분 음성이에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양성이 맞습니까? 양성이 아니에요. 저를 일부러 가둬놓기 위해서 저 문재인 일당들이 다른 것으로 저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죄가 뭐 죄가 없으니까. 감옥에 넣고 싶은데 못 넣으니까. 강압적으로 저를 양성을 만들어서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5일 만에 음성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양성 정도 되면 기침하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저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정원경, 이 박능구 이자들이 전부 다 사기쳤다. 우리 국민들을 사기치고 8.15 광복절에 광화문 광장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사기쳤다. 이 사람들이 몽땅 이 문재인과 박능우와 정원경 이 연놈들을 끝까지 가서 아주 껍데기만 남도록 만들어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자영업자 다 죽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려면 중산층을 죽여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 유럽이나 저런 공산주의를 퍼뜨렸던 나라는 거의가 다 포퓰리즘으로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저 문재인, 저 공산주의자가 우리 중산층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집값을 폭등시키고 그리고 중산층이 다 무너지도록 빚에 허덕이게 만들고 모든 것은 포퓰리즘으로 공짜로 막 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공짜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는 바로 대한민국을 죽이는 거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결국은 그 자손들이 이 나라에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정책입니다. 여기에 부안해동에서 우리 국민들이 움직였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히려 2030 아이들이 저 이재명이가 돈 뿌리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돈 안 받는다. 자유를 달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있다. 오히려 2030들이 돈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했죠, 여러분. 얼마나 현명합니까? 근데 오히려 어르신들이,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 주는 몇 푼 그 돈 주면서, 받으면서 쓰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의 운명은
매우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자영업자들의 탄식 소리, 브루칼라 노동자들이 71.6%, 하다못해 화이트 칼라도 이거는 이제 없애야 된다. 학생들이 63%, 전체 사회 거리두기 찬반에 반대한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회 거리두기 하지 마라. 우리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 빨리 해체하라. 이것을 찬성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저 문재인 공산주의자들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들이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반드시 회복하도록 오늘부터 부산역을 출발하여 전국을 투어하는 우리 국민혁명당 당대표 정광훈 대표와 우리들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제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서 현장으로 달려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채팅에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많이 들어오셨네 오늘. 자, 여러분 제가 들어오신 분들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선영님 너무나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선영님, 금숙이님, 윤미경님, 김성희님, 김동규님, 에베네슬님, 정순진님. 아우, 정순진님 어제 교회에서 만났어요. 자기가 정순진이라 그러면서. 아유, 정순진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네네네. 생명 살리는 님. 아이고, 최인순 대표 실장님 들어오셨네. 수님, 김동규님, 주찬미님, 달빛님, 김석희님, 김성희님, 검숙이님, 에베네셀님 모두 감사합니다. 소닉님 감사합니다. 거짓방역입니다. SSH님 맞습니다. 아하, 많이 들어오셨네 오늘. 우와, 신옥래님, 배미경님 감사합니다. 우와, 마징가 제트 본부님 감사합니다. 공산주의가 절겨서는 민주주의 아웃.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해방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조선인민민주주의, 이거 민주주의를 가짜로 포장한 겁니다. 민주주의 진보라는 거를 이 용어 전술에 우리가 넘어간 거죠. 진보 민주주의 아닙니다. 진보 민주주의 반드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진보 민주주의는 거기는 이념적인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이념에 전도된 공산주의 빨갱이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이자들이 민중민주주의, 조선인민민주주의를 차마 쓸 수 없으니까 용어 전술에서 진보를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소닉님 감사합니다. 젠수님 감사드리고요. 아유, 황인옥님 감사드립니다. 황인옥님 많이 들어오셨네. 감사드리고요. 생명 살리는 TV 여러분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박태규님 감사드립니다. 박태규님은 국민들이여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의 국민을 보라, 빨리 깨어나라, 이렇게 오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부산에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 올렸습니다. 내일은 대구역에서 또 방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많이 퍼뜨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오늘 아침 방송 우리 오일신 대표님의 마지막 발언으로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따가 1시에 부산역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일신 대표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많이 돕고 계시는 우리 오일신 대표님,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뭐야 이게? 제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긴데. 지금까지 오일신TV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제가 부산역에서 연설을 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